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내내 국내 뉴스 상당히 좀 많았죠. 북한발 악재가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뒤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커플링이 되겠지만 약간 고통스러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 유럽장 끝난 모습을 보면 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실업률이 7.7%, 그러니까 4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시장에서는 16만 명 정도의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23만 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일단 실업률이 상당히 늘어났죠. 실업률이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경제 성장률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에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약간 신중을 기하자,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때 또 루비니 교수가 또 언급을 했죠. 올 연말에 미국장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 포인트가 시퀘스터입니다. 시퀘스터 때문에 일단 그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경제 둔화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장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경기가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을 이끄는 것이다라고 봐야지 이러한 어떤 악재를 미리 계산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을 봐야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유로존 굉장히 좀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ECB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기대했었는데 전혀 나오질 않았죠. 경제 성장률을 약간 낮춰잡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티은행에서는 ECB 유럽중앙은행이 4월 달과 그다음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1차례씩 더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금리가 0.75% 정도가 있는데 미국의 FRB가 가지고 있는 금리 0.25와 키를 맞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경기 부양책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OMT, 그러니까 무제한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독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가를 안 할 거라는 거고요. LTRO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분, 2차분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수요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의 포인트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금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큰데 예금금리 인하 가능성은 생각 안 하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유로존의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로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탈리아죠. 피치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낮추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치적 불안감이 가장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긴축 기조에 대한 개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이죠. 자, 그로 인해서 전망도 부정적으로 하향시켰습니다. 미국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 유럽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가 시장에 상당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죠. 파운드화가 급락할 것으로 좀 얘기가 좀 나돌고 있습니다. 유럽 그룹 의장이 네덜란드 의장이 이걸 좀 언급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영국에서는 마크 칸이라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새로 영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추가적 경기 부양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고 파운드화가 다시 한번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존을 약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이 드디어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일본 엔화가 100엔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되면서 100엔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관례를 깨고 일본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주변 국가에 별로 신경을 안 쓸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채 매입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G7에서는 계속해서 외채 매입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를 눈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 번쯤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장이나 아시아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유로화의 강세를 또 부추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로존이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장이죠. 정말 우리나라장 하면 한숨이 퍽퍽 나옵니다. 왕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북한발 악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국내장은 이 북한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에서 위기를 조장할 때는 주가가 빠지고요. 위기가 터지고 나면은 결과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그때보다 바닥을 찍고 움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조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좀 흔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번 주는 쿼드러블이 있습니다. 쿼드러블일 때는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과 개인과 그다음에 기관의 큰 손들이 자기들의 이익 구간 안에서 주가를 멈추려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죠. 자, 이번 주가 상당히 좀 고전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잘 견뎌야지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가 16,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부담이죠. 16,000개 금액으로는 거의 2조가 넘죠. 개인들이 물론 여기 개인은 일반 개인일지 아니면은 랩일지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결국 목요일 날 이 물량이 다 청산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매도로 환매되는지 그다음 기관이 매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로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국내장이 빠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답보 상태가 될지를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죠. 미국장의 월봉 차트를 보면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이죠. 제가 보는 견해는 한 200포인트 정도 가면 일단 거기서 약간 흔들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못 가면 좀 아쉽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일 차트입니다. 완전히 벗어났죠. 고점 벗어나서 올라서는 모습 아주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 상승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프랑스도 역시 고점을 완전히 지난주 금요일에 벗어나는 모습이 특징이고요. 자,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인 상태죠. 음봉에서 지난주에 여기 아래권에 보면서 십자 도지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오지 않은 모습이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래로 하단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한 30포인트 정도에서 40포인트 정도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쪽으로 거의 다 열려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견디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